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3대 지수가 잘 흘러가다가 중간에 급격한 출렁임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 재무부 차입 계획 때문이었는데요. 재무부 차입 계획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과 조금은 다른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경계감이 상당히 짙었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410억 달러가량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구체적인 분기 차입 계획은 또 5월 1일 현지 시간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하니까 FOMC와 맞물려서 우리가 자세한 내용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3거래 연속으로 반등하는 데 성공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는 튼튼하게 나오고 있는 실적 장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달러 인덱스는 0.4%가량 하락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엔화 개입이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원화 환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일단 시장 개장 이후에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고요. 그동안 상당한 소외감을 느꼈을 빅2 종목이 간밤에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15.3% 상승을 나타내면서 최근 한 달 동안의 추이를 살펴보면 무려 35%가량의 상승 흐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 출시를 곧 할 것 같다라는 성과를 머스크 CEO가 안고 왔기 때문인데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그리고 FSD 중국 출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타임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애플의 경우에는 오픈 AI와 논의해서 아이폰 16에 탑재될 AI 구상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2.5%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메타는 EU의 강력한 규제 칼날을 맞을 위험이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대처가 좀 미흡하다라는 것이 EU가 제기한 조사 가능성의 이유인데 글로벌 매출의 6%를 과징금으로 맞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2.4% 하락했습니다. 자, 간밤에 이렇게 빅테크 종목들의 이슈가 많았습니다만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2%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간밤에 미국의 시클리컬 종목들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던가 또는 알코아 같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시클리컬 종목들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데요. 오늘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WTI 원유 선물은 82.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려움에 사라는 말을 번스타인이 하고 있습니다. 애플에 대해서 내놓은 이야기인데 그동안 상당한 주가 하락을 감내해야 됐던 애플과 테슬라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하락 흐름 속에서 애플과 테슬라가 이런 흐름을 얼마나 더 이어갈 수 있을까가 관건일 텐데 다음 장 보시면서 테슬라의 다음 스텝을 한번 가늠을 해보시죠. 아무래도 연내 테슬라와 애플라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5거래일 그리고 한 달 기준으로 볼 때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과 테슬라의 최근 주가 흐름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삼성전자 실적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스크의 깜짝 방중 그 이후의 흐름을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요. 테슬라 차이나의 그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FSD가 추후 출시해서 곧 출시로 멘트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의 FSD 경우에는 2020년에 출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자동 차선 변경이라던가 교통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제한적인 사용이었다는 이야기인데 중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미국 본사로 옮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이두라던가 중국 기업 12개사와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이야기가 된 것이고요. 사실 테슬라가 처음 전기차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샤오미가 발표한 SU7에는 NOA라는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생태계가 화웨이, 샤오펑 등에서도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FSD가 진출하게 된다면 이런 기능들과 경쟁이 가능하다. 앞으로 판매량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모건 스탠리의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로 분류가 되는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히스백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머스크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결국 머스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테슬라에 다시 전념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더불어서 LLM과 로봇공학, 자동차 자율주행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훈련 방식이 상당히 유사하다. 따라서 자동차 자율주행 쪽에서 앞서 나가 있거나 로봇공학 쪽에서 앞서 나가 있다는 것은 AI 분야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버코어에서는 테슬라의 모델 다양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목표가를 하향하는 움직임도 나타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애플의 경우에는 두려움에 살아라는 번스타인의 매수 리포트의 상향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번스타인의 사코나기 애널리스트의 의견이었는데요. 투자 의견을 상향하고 목표가도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195,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 대비 15%가량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애플의 PER의 경우에는 22.9에서 26.4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이 매수 적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올 하반기에 AI 기능 추가로 인해서 아이폰 16 시리즈의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픈 AI와 협력이 재개되는 부분 얼마나 더 이어지게 될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EU의 규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아이패드 OS도 iOS와 비슷하게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국 증시는 그동안 소외됐던 빅2 종목의 상승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함께 올라주면 좋겠네요. 예, 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도 좋았는데 오늘도 연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어제 시장 분위기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그야말로 반도체 빼고 파티 분위기였습니다. 양 시장 모두 1% 이상의 상승이었고 코스피는 약 2주 만에 2,680선을 회복했습니다. 종목은 웬만하면 반도체 빼고 정말 거의 다 올랐습니다. 코스피에서는 100개 정도 떨어졌는데 700개 이상 올랐고 코스닥 시장은 1000개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전자 1분기 반도체 이익 1조 9천억 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컨센서스가 1조 7천에서 한 2조까지 형성이 됐는데 컨센 비슷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지난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었던 내용 정리해 드렸었죠. 잠정치 아래 화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확정 실적이라서 그 잠정치의 뒷부분이 붙어서 발표가 되는 겁니다. 발표치 매출액은 71조 9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8% 증가했고 이익은 6조 6,060억 원, 60억 원 더 붙었죠. 작년 같은 기간보다 930% 급증했습니다. 반도체가 많이 끌어줬네요. 이제 세부 부문별 실적이 쭉 발표가 될 거고 10시에 컨퍼런스 콜 열어서 삼성전자가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개장 중계하면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 코멘트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 삼성전자의 평가에 따라서 오늘 시장 분위기가 또 갈리게 되겠죠.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시장 분위기 보면요. 이런 반도체나 IT보다는 시클리컬과 중국 소비 강세였습니다. 키워드 한 개는 중국이었는데요.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과 민감주의 반응, 화학과 철강이 대표적이죠. 가장 큰 폭의 업종 상승률을 기록했고 중국과 맞닿은 소비주들, 미용기기, 화장품, 의류, 음식료, 항공, 게임 등이 같이 올랐습니다. 중국이 어제 전반적으로 괜찮았거든요. 특히 심천지수 급등을 했었죠. 중국 부동산의 반등세 눈에 띕니다. 부동산 ETF 7.5%나 급등을 했는데 그 배경은 청두시 등의 주요 도시가 주택 매수에 관한 규제를 해제키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점 영향을 미쳤고요. 주말 동안 주민 자동차 교체를 위한 구매 보조금 정책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어제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밸류체인들도 상승세를 시원했죠. 중국 두루두루 이제는 성장이 다시 한번 플러스 전환을 할 것이다.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죠. 오늘 그래서 이제 중국 체크포인트 중요합니다. 두 가지 PMI 발표 예정인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집계하는 PMI와 차이신에서 집계하는 제조업 PMI 발표인데 여기에서도 또다시 중국 경기 회복 신호가 포착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 연관돼 있는 이 경기 민감주의 단기 반등 모멘텀이 장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밖에 한번 보면 골고루 올랐죠. 화학은 사실은 업황 둔화로 인해서 대부분의 종목이 신저가로 추락을 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시장까지 전이되면서 외국인이 화학 섹터 저가 매수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월 들어서 NCC 스프레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롯데 정밀화학 이익은 전 분기 대비했을 때 개선세를 보이면서 이것도 재료가 됐습니다. 상승세 시원했던 종목들이고 화학이 그동안 많이 눌려 있어서 반등을 시원했다면 정반대 패턴 계속 가도 좋은 쪽이 있죠. 그쪽이 전력 인프라인데요. 지난번에 정리해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에서 5년간 미국 송전선 10만 마일 투자 발표를 하기도 했고 여기에 구리는 뭐 계속해서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전선, 변압기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갈아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원전 어제 강했죠. 이달 말에 체코 원전 입찰 제한서 마감이 되는데요. 이 내용 좀 정리해드렸었죠. 지금 2파전입니다.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공사로 이제 좁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따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원전 쪽에 재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특히 이 아랍에미리트 수주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다음 달에 방한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때 빈손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원전이나 방산 수주 보따리 들고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쉬었지만 유리기판 테마는 날았죠. 삼성전자 중대 발표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성전기죠. 삼성전기 호실적 발표하면서 그 종목 자체도 올랐는데 컨퍼런스 콜 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올해의 유리기판 파일럿 구축하고 있는데 2026년 이후 양산 계획이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죠. 테마주 올랐는데 시간 외거래에서 일부 유리기판 테마주 하락했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추가적으로 보면 테슬라 이슈죠. 사실은 테슬라 자율주행 모멘텀이 우리 시장과 연관도가 얼마나 높은가는 의문점이 찍혀 있지만 그동안 그 내러티브 관점에서 모멘텀이 부족했던 자율주행 테마주였습니다. 테슬라가 요즘 연속 상승의 배경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같이 주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상승했던 종목들이고요. 수주 공시 나왔습니다. IMT, 마이크론 쪽으로 납품 계약 공시 체결을 했는데 HBM용 웨이퍼 세정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입니다. 금액이 8억 원 넘었고요. 매출액 대비했을 때는 13.5%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실적 발표 지금 쭉 계속 나오고 있죠. 적자 지속이 되거나 적자 전환된 세트랙아이와 SKI 테크놀로지는 시외에서 하락을 했는데 호실적 기록한 종목들은 올랐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쥐, 금호타이어고 이 중에서 아모레퍼시픽은 자사주 처분 결정 주주 환원책도 같이 발표를 했고요. 금호타이어는 자사주 추가 취득 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자회사였고 자,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큰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환율인데 일본은 쇼와의 날로 휴장을 했지만 환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의 엔 환율이 급등락을 보였는데 장중에 무려 160엔까지 터치했습니다. 갑자기 그 이후로 좀 그 환율이 안정세를 급격하게 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마 금융당국에서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당시에 155엔까지 내려갔다가 종가 때 다시 한번 반등세로 마감이 되기는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제 160엔대는 좀 지켜내려는 의지를 보이려고 하고 있죠. 이 의지가 먹히는지 환율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지도 오늘 장중에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사실 어제는 이 밖에 다른 이슈가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계속해서 이 환율이 이렇게 변동이 크다 그러면 우리 시장 좋을 리가 없습니다. 환율 변동에 민감한 탑3 섹터 나와 있습니다. 베타값이고요. 0에 가까울수록 환율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음의 상관관계입니다. 아래로 더 내려갈수록 환율 변동성과 반대 움직임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계 베타값 나와 있는데요. 순위로 보면 기계가 가장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 다음이 조선, IT, 가전 순입니다. 그리고 종목으로 봤을 때 코스피 200 내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 롯데관광개발, LS 순이고요. 코스닥 150 중에서는 TSE, 삼천당제약, WCP입니다. 이걸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어제 이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서 기관 쪽에서 특히 이 관련 기업들을 순매수했기 때문에 이런 상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점은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고요. 자, HD 현대마린솔루션 IPO 흥행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 좀 있었는데 개요 지난번에 정리해드렸죠. 5월 3일 상장 예정이고요. HD 현대그룹 내에 선박 사후 관리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25일에서 26일 일반 청약을 진행을 했는데 경쟁률이 225대 1 그리고 증거금이 올해 최고 증거금 기록했거든요. 약 25조 원 썼습니다. 보통은 기관 쪽에서 공모가 밴드대의 가격을 써서 내죠.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밴드 안에서만 그동안 써왔습니다. 그런데 공모가 밴드 상단 초과한 가격에 이번에 베팅을 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기관에서 굉장히 관심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전체 참여 수량의 45%를 기록하고 있는데 상장 직후에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13%에 불과해서 뭔가 그런 메리트도 본 것이 아닌가 추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여드렸던 HD현대 지배구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 HD현대죠. 지금 상장돼 있는 건 이쪽 지분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비상장사죠. 요게 이제 주목을 받으면 비상장사들이 주목을 받으면 지주사가 상승을 합니다. 어제 그래서 급등을 한 건데 만약에 HD현대 마린솔루션 62%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상장을 하게 돼서 시장의 관심이 이쪽으로 쫙 쏠리게 된다면 여기는 세론으로 오히려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 구조들 쭉 한번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